솔직히 말해서 저는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최신 기술 혁신에 환호하면서도 재정적 파탄을 향해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소셜미디어의 소음과 손쉬운 돈벌이에 묻혀버린 합리적인 사고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자 합니다. 인생과 사업에서의 성공은 눈부신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보도자료에 AI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기업 가치 평가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뼈 아픈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투자를 여가 시간에 즐기는 재미있는 취미 활동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요구하는 엄격한 분야입니다. 저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시기심이나 조급함을 제어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서는 오늘날 여러분이 읽는 대부분의 정보가 왜 지적인 쓰레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을 진흙 속에서 걸러낼 수 있는 사고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없다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의 근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냉혹할 정도로 솔직함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법의 공식을 팔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공식은 끊임없는 학습과 도덕적 평범함에 대한 경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무자비합니다. 진정한 효용을 보상하고 자기 기만을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처벌합니다. 무한 성장에 대한 약속이 종종 격렬한 수축의 전주곡에 불과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가올 변화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이 가장 귀중한 자산은 주식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돈을 버는 회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자 수, 클릭 수, 언론 노출을 자랑하는 기업들로 넘쳐나지만 벤처 캐피털 자금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모든 자본 지출 후 순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이 아니라 값비싼 실험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AI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값비싼 실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술적 복잡성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회적 증거와 그것이 왜 평범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아편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군중 심리가 어떻게 상식을 압도하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모든 친구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자신은 그러지 않아 바보 같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감정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때 혼자 조용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독립성은 미적인 기준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대개 시장 최고점에서 평범하거나 참담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탐욕에 가려져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잊혀졌지만 이 분석에서는 그 개념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0배, 100배에 달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장담하건대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합니다.
경영진의 실수나 경기 침체에도 투자 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합니다. 오류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면 투자는 의미가 없고 그저 무모한 도박일 뿐입니다. 금융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동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영상은 투자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TV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래할 때 이익을 얻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투자가 성장하기를 기다릴 때 이익을 얻습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지 마세요. 분기별 거래량보다는 진실과 장기적인 자산 보존을 동기로 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동기의 투명성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고의 역전은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번 분석에서는 이를 기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인공지능으로 돈을 잃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대개 답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쟁사를 무시하거나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이어지는 길을 체계적으로 피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똑똑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지 않은 것이 훨씬 쉽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실수를 없애면 나머지 재정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쟁 우위가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상에서 저는 오늘날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해자도 내일이면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경쟁 업체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사탕 브랜드나 지역 신문사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해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기업의 유일한 강점이 현재의 기술이라면 그 강점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자본만 충분하면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기술만을 자산으로 가진 기업이 아니라 전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서 기존의 강점을 강화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지적 신뢰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여러분께 지름길을 찾으려는 생각을 멈추라고 당부드립니다. 보고서를 읽고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경제 순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드는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을 돈에서 빼앗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호기심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평생 학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시장은 여러분을 평생의 희생양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혜는 복리처럼 조금씩 쌓여 마침내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속보의 소음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정한 돈벌이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신없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버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전문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는 부분, 즉 자본주의 윤리와 거품의 구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영 윤리와 붕괴의 해부자,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5가 10년 후의 사업 건전성보다 내일의 주가에 더 관심이 있다면 당장 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뛰어난 경영진들이 회계 조작으로 부풀려진 분기별 보너스를 챙기려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을 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하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정직은 경제적 효율성의 핵심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회계 감사, 변호사 비용,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재앙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연례 보고서에 서명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즉시 끝내야 합니다. 거품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더하기 2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기술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거품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거품은 불신을 유보하는 행위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내일 누가 더 비싸게 사갈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이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끝난 파티의 부스러기를 놓고 다투는 동안 당신은 내재의 가치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수익 순환은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 취약성의 징후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한 산업의 성장이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면 그 시스템은 모래성과 같다는 점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종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는 기업, 즉 보조금이나 교차 투자 계획이 아닌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이 수익의 원천에 대한 투명성은 진정한 사업과 첨단 기술로 위장한 피라미드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본질이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 이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만약 5분 안에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모델에 결함이 있거나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함은 사기꾼들의 소굴입니다. 제가 운영했던 최고의 사업들, 예를 들어 코스트코나 시즈 캔디는 너무나 단순해서 초등학생도 왜 돈을 버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배당금을 지급할지 이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면 그 회사는 아마 절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만심의 위험성과 겸손의 힘. 자만심은 파멸의 자연스러운 전조입니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일이 오랫동안 잘 풀리면 사람들이 위험이 사라졌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환희의 표면 아래에 축적될 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할수록 더욱 신중해집니다. 과거의 성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강세장에서는 운이 천재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격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원동력인 군중 심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자가 평범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에게 있어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거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내심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판단력을 잃을 때에도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분은 사소한 시장 상승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체계적으로 피함으로써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역량 범위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모든 신기술에 대해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할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가 주주들의 돈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경쟁자에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지적인 겸손은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투자 은행업계에 왜곡된 유인책은 투자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술 기업의 IPO 구조가 창업자와 은행은 이익을 챙기고 개인 투자자는 위험만 감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최고의 투자는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가치 있는 자산과 수수료를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 상품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세요. 저축이라는 습관은 모든 지적 자유의 토대입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수입보다 적게 쓰는 습관이 없다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나쁜 거래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일생일대의 기회에는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의 노예이며 따라서 직장과 타인의 의견에 얽매여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의 현명한 절약은 직장 생활에서의 정신적 명료함으로 이어집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마세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투자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은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회의적인 태도를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발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거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들 때 여러분이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리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지만 불필요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 이점을 망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롤라팔루자 효과와 자산 관리,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롤라팔루자 효과입니다. 이 분석에서 핵심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심리적 편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 결과가 선형적이지 않고 폭발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거품 속에서는 시기심, 사회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에 의해 부추겨진 확증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힘들이 한데 모일 때 인간의 합리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롤라팔루자 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다음번 큰 폭의 조정에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방어책은 한 발짝 물러나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집중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영대학원에서 흔히 간과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과도한 분산 투자는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뚫을 수 없는 해자를 가진 훌륭한 기업과 정직한 경영진을 발견했다면 조금 사지 말고 최대한 많이 사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몇 안 되는 무료 배터리 같은 기회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평범한 기업 50곳에 투자를 분산하고는 왜 투자 성과가 저조한지 의아해합니다. 진정한 투자란 적절한 기회를 찾기 위해 수년간 기다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과감하게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성공을 관리하는 것은 실패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돈을 벌면 오만해지고 세상의 비밀을 풀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만함이야말로 몰락의 시작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을 간과하게 됩니다. 시장이 언제든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운명은 변덕스럽지만 합리성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스타일 드리프트라는 위험한 추세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다른 전략이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전략을 바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치 투자자라면 강세장이라고 해서 기술주 투기에 뛰어들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신 유행을 쫓아 이 전략 저 전략으로 뛰어들다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유행이 끝난 후에야 나타나죠. 자신의 본분을 지키세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유행을 쫓아 자본을 날려버리는 것보다 지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더라도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선형 예측 오류는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분석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회사가 작년에 20% 성장했다면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환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성장에는 물리적, 경제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회사도 전 세계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진 세상에서 영원한 성장에 기반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리콘밸리 마케팅 부서의 허황된 꿈이 아닌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오늘날 시장에서 신뢰성은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관리자를 찾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막대한 마찰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관료주의와 불신으로 인해 마비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간결하게 운영되는 조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경쟁 우위입니다. 시스템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악화됩니다. 경쟁 우위는 약화되고 기업 문화는 부패하며 안일함이 만연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기업의 방어적 해자가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수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수 후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신기술의 등장이나 경영 부실로 인해 해자가 좁아지고 있다면 그 상황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회비용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어리석은 투자에 쏟아붓는 돈은 나중에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없게 되는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금이 있다고 해서 꼭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은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연습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지적인 무활동은 익히기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이지만 끊임없는 행동에서 도파민 분비를 갈망하는 아마추어 투자자와 훌륭한 투자자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권위 편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이나 명문대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실책 중 상당수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 사실을 검증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투자 논리가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가 추천하든 소용없습니다. 독립적인 판단력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집단적 실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실행의 단순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빚, 시기심, 그리고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의 90%는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명확함이 더 효과적인 곳에서 복잡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지혜란 남들보다 먼저 명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능력입니다. 유산, 노년 그리고 최종적인 정당성 사람들은 마치 아직 숨쉬는 박물관 전시품처럼 저를 바라보며 왜 이 나이에 해변에서 편히 쉬지 않고 연례 보고서를 읽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은 인생의 한 단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고방식을 단련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뇌는 편견과 낡은 기억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지적 은퇴는 육체적 죽음의 전조입니다. 제가 남길 유산은 축적된 부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직하며 자신의 역량 범위 내에서 8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극도의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울 때까지 연습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확신했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던 오류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전히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지키려다 실패합니다. 저는 오류가 저를 파멸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오류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증거 앞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난 지성의 증표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 마십시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가 되십시오.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업이든 가족이든 직업이든 인간의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신뢰를 윤활유로, 합리성을 엔진으로 삼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삶을 구축할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현명하고 존경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마무리하기 전에 사고의 역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재정 생활을 원한다면 불을 쫓는 데만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파산하는 원인, 즉 빚, 신뢰할 수 없는 행동, 단기적인 사고방식, 질투심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피하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제거입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을 삶에서 제거하면 남는 것은 자연스럽게 건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단순함이 바로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간단한 조언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지혜, 합리적인 삶의 결론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능지수 IQ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수학 천재일지라도 시장이 20% 폭락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 스스로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정 조절은 모든 번영의 기초입니다. 여론의 변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적 안정이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면 여러분은 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내면의 요새를 구축한다면 경제적 폭풍은 현명한 자에게는 단지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제는 압박 속에서 인간 행동을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스템이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가, 아니면 순진한 사람에게서 영리한 사람에게로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한가? 후자는 피해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시스템은 진정하고 정직한 효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마법처럼 보이는 금융공학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금융에서의 마법은 대개 사기로 끝납니다.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보가 그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건전하다면 가끔 발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모델을 파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기심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 가장 무의미한 죄이며, 이 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성품에서 시기심을 뿌리 뽑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지적인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당신보다 더 빨리 돈을 번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성공이 당신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규율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복리 효과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비교하려는 충동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옆집 저택에 사는 경쟁자의 재산에 집착하는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이미 더 부유한 것입니다. 제 인생 철학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호기심 많고 합리적이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기회가 오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보상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지만 오직 준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읽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정하세요. 나머지는 약한 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이 무대에서의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논의한 원칙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중력은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을 미덕으로 이끌거나 파멸로 이끄는 동기부여 요소들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군중을 쫓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1%씩이라도 어리석음을 줄여나간다면 그 지혜가 쌓여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거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합리성은 마라톤과 같으며 결승선은 명료하게 살아온 평화로운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가진 생각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이 공짜로 뭔가를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방패이자 검이 될 수 있는 정신적 틀을 구축하는 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틀을 제대로 활용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정직하게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질 만큼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봐야겠네요.